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하락이 있었는데 그 뒤로 오늘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4%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13선까지 올라와 주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할 것이 또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는 양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붙여주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승세의 흐름을 타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서 오늘 장의 해결책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방송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한 가지 팁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 조금 종목 상담 문자는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노란톡 채팅방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주식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 투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노란톡 채팅방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채팅방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고 함께 정보도 공유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두 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저희 방송입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용 고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또 봐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참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1% 정도 내외의 하락을 보이다가 오후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데 먼저 김사현 전문가께서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세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희가 24시간 전에 이거 말씀드릴 때랑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끝나고 오후장에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반등이 나왔던 뉴스는 이제 다들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연준에서 네. 회사채를 이제 유통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면서 올라왔고요. 그럼 이게 왜 올라왔느냐,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첫 번째 일단 유동성이 좀 넓어진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신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이제 회사채 등급 BBB 정도 되는 등급을 유통시장에서 채권으로 사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파산하는 것을 연준이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올라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조정 나왔던 이유가 그 파산당할 만한 회사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이 조정에 대한 뉴스를 이번에 FOMC가 회사채 매입을 해주면서 덮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세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런 정책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좀 빨리 나오지 않았나 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그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떨어지지만 할 수 없듯이 항상 올라가다가는 중간에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요. 떨어지다가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지금 속보로 이제 매수 사이트카가 지금 네. 걸릴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뭐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좀 조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좀 올라갈 때 원활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매물이 한번 쏟아지는 것을 좀 우려를 좀 해야 될 수준이라서 왜냐하면 이 앞서서 수급 정체가 너무 개인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개인에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손바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왕 조정 받을 거면 조금 더 받고 연준의 정책이 나왔다고 하면은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나오는 바람에 이 매물을 다 빼지 못하고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좀 더 늦게 나오는 것보다 효과는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또 다우랑 S&P 이런 것보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올랐던 게 뭐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이나 특히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언택트 관련주나 아니면 실적 개선이 있는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강세를 나타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산주까지도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북한과의 뉴스 때문에 뭐 좋게 지금 좋게 나온 뉴스라기보다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만 좀 나타나는 뉴스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비무장지대에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서 다시 이제 집결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주들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서 방산주도가 특히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올라가길래 따라 샀더니 뉴스 나와서 별거 없어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빠져버리니 손절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그걸 쫓아서 하면 또 다시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방산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동성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 시장이 분명히 지금 조정장에 있는 거 맞고,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어제 낙폭을 모두 회복한 게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시가는 거의 회복한 수준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하려면 아직 어림도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조정에 대한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최근에 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 사고 있다는 긍정적이지만은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것도 기관이 여태까지 중요했죠. 기관이 팔고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될 점.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당장 잡는 게 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만약에 방송할 때 그 떨어지는 거 샀었더라면 네. 어제 오후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 너무 쫓아가는 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 어제 가격을 훨씬 잘 뛰어넘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네. 어제 거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종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본인 종목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선물 가격이 1분 정도 5% 전일 지수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하는 이 상태가 1분 동안 지속이 되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됩니다. 5분 동안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것인데, 오랜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전에 하락을 할 때 저희가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막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영재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버스 1, 네. 주식 2에서 1대2 정도 비중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제 이제 그렇게 가져갔으면은 장 후반에 인버스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테고, 대신 종목들은 다 박스를 얻겠죠. 반대로 그 상태로 이제 오늘을 왔어요. 그럼 오늘을 왔으면 인버스는 박살이 날 테고 종목들은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장이 불안정할 때는 양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을 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상한가 거의 임금까지 가는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인버스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좀 비중이 많으시면은 또 좀 차익 실현도 해주시고, 양쪽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제도 지금 이제 기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기관 수급이 사실은 세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다. 근데 외국인들이 과연 이 정도까지 현재 구간에서 이제까지 사지 않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까지 사실은 통상 이제 저렴할 때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많이 올라오면은 그걸 기관이 사서 털어주고, 이런 스토리들로 저희 시장이 움직였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과연 2,100이 넘어서 이 자리에서 힘있게 사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다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저가에 샀던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할 구간들이 되고 또 기관들도 저가에 샀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텐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 네. 또 어제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급등락이 심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장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하지만 횡보라는 하나의 또 흐름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또 지금 2100선에서 뭐 2300, 400 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여기서 다시 또 1400까지 간다 이렇게 누구도 자상남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실은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많이 올라온 걸 단기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아직도 대외적 악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거의 뭐 이제 뭐 고치 내놓듯이 다 써가는 것도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이 큰 역할을 해줬지만 이게 과연 또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는 좀 나온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는 주식이 만약에 2라면 1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포트에 안정감을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멘탈 유지할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다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올라온다고 다시 매수를 하면은 그 갭이 엄청나게 커져 손실 뭐 하루에 뭐 10% 20% 금방 보는 거거든요. 네.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변동성 구간이 지나면은 장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장의 흐름이 나온 다음에 대응에도 늦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두 분이 체크를 해주셨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조금씩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4.18%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4.86% 거의 5%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시장에서 역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세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좀 차익 실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의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맞춤 상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조금 빨리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주식 정보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노란통 메신저 초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초대해서 그 정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분이 또 가져온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고수의 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픽해온 종목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시간인데요.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로 바로 클릭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해볼까요? 자, 그러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는 종목 고수의 픽 리스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6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코스피 시장에 있는지, 코스닥 시장에 있는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름 힌트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고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칭찬, 응원의 메시지, 이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하이 개그, 고퀄의 개그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선정을 해서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5분을 선택하겠습니다.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투자 전략도 방송으로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고수의 픽, 고수의 픽 종목들을 선택할 때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저희가 어제 천당과 지옥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어제 종목을 고르자마자 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장이 흔들리나 했더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어제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시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6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번 인땡땡땡이라는 종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인으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자, 이영기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 주실까요? 일단은 하는 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콘택트 렌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실은 브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회사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주 제품으로는 클라렌이나 아이리스, 아스트라 이런 참 제품들을 만드는 네. 콘택트 렌즈 관련된 업을 하는 회사다. 이까지 말씀드리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종목을 사실은 예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뭐죠?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차를 타고 김상현 설마? 전문가랑 오면서 네. 상처를 받았어요. 이 종목을 보면은 쾌걸조로라는 그 저도 옛날 그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김상현 전문가한테 하니까 쾌걸조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요? 저는 그 칼 3개 쓰는 조를 생각했습니다. 원피스의 조로를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네요, 저는. 저는 양쪽을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4글자고 워낙 그 어렸을 때 그 인상이 남아서 그런지 딱 보고 쾌걸조로의 느낌이 딱 나는 그 이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TV 보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세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렌지족, 낑깡족, X세대 이쪽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쾌걸조로 옛날 그 드라마를 떠올리시면서 네. 생각나는 그 종목을 찾으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인으로 시작하는 4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힌트를 아예 회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노골적으로 쾌골조로를 떠올리시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께서도 힌트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렌즈 때문에 뜬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렌즈를 이용해서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 망막 쪽에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거기 관련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LED 스마트 렌즈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네. 이제 렌즈 만드는 회사지만은 제약 바이오주와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던 종목이고요. 네. 일단 이제 가격은 이제 2만 원대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이름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낯이 있고 좀 뭔가 자연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이 4글자를 딱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분명히 한글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에 2글자나 뒤에도 사실 어떤 말을 줄임말로 해놔가지고 좀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차 힌트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 정도 이름이면은 절대 쉬운 이름이 아니고요. 거의 이름을 대놓고 알려드려야지 좀 맞출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쾌걸조로라는 게 혹시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모르시는 게 네, 이게 이렇게 검은 복면을 쓰고 그쵸. 네. 이제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칼을 잘 쓰는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모르시죠? 네. 소모지 이런 거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원더우먼. 네. 그건 알죠. 그건 아시겠고. 네. 하여튼 쾌걸조로 그 스페인 쪽에 아마 이런 위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르시는 걸로. 영화도 있었고, 그럼요. 영화도 드라마도 있었고, 있고, 예. TV 만화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각시탈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죠. 스페인에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비슷한 느낌의 종목명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딱 저는 이 종목 이름을 볼 때마다 딱 그 드라마의 한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약간 네, 느낌 좋은 저도 느낌이 사실 있는 그랬어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뭔가 우리가 흔히 노래 거짓말 이렇게 떠오르면 어떤 노래를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이 세대 차이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빅뱅의 거짓말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뭐 누구의 G.O.D 아닌가요? G.O.D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빅뱅이죠.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감이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일단은 1차 인트로는 거의 뭐 집중적으로 쾌골조로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어떤 종목 떠오르시는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때도 한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2차 힌트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정답도 맞춰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신 그런 분들을 5분 선정해서 고수의 100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100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 1차 힌트 드리고 종목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자세하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자, 045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3개월 된 주린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방송 보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셔서. 자, 제일파마홀딩스를 80% 아이고야. 비중을 80% 23,250원 매수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는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업할 때 방송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어폰 꽂고 마우스 이제 깔짝깔짝 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도 않는 소리 한다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얘기한 거를 자주는 보시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러면서 안 들으시고 이렇게 네. 매매를 하셨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매수가가 지금 딱 3번 왔어요. 3번은 그 힘든 걸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힘든 걸 해놓으시고 말았는데 이때 이제 윗꼬리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때 한번 나왔고 이때 이제 이틀 나왔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오면 제일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만약 급등주를 하시고 싶으면은 급등주를 하실 만큼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급등주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비중은 10% 언더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다 반대로 하셨어요. 3개월 된 주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급등주를 들어가시고 그러면 하실 정도의 이제 그 실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옛날 뭐 티코 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제 대형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을 고르셨고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격대 들어가셨고 들어가면 안 되는 비중을 들어가셨어요. 세 개 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이 종목은 잘 아시고는 들어갔겠죠.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나파모 스타트라는 그쪽하고 연관된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자리 한 자리는 더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나마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자리 정도 18,000원대 한 자리 정도는 더 볼 수 있는데 만약에 18,000원까지 깨지면은 일단 숨도 안 쉬고 손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손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80%니까 손절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18,000원 깨지면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18,000원대 손절 못 하실 거예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 자금이 많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18,000원대는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을 줘서 여기서
제일 나이스한 사항은 뭐냐면은 여기서 지지를 주고 횡보를 좀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을 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삼봉을 주고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번 상승 줬고 2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주는 네. 고점을 좀 낮추더라도 한 번 더 주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만약에 완성이 안 되면은 그대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리고 본절만 되면 본절 임금만 되면 22,000원만 되면은 무조건 던지고 나오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파마 홀딩스에 대한 해법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요. 자 78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는데 매도하는 게 좋은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매수 가격이랑 비중을 안 알려주셨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일단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씀이 정말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라서 특히 옛날에 사셨다가 물리신 분이 정말 많은 종목이거든요. 가지고 옛날에 샀다가 이제서야 올라오니까 팔아야 될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가지고는 있지만은 매도시는 저렇게 불분명해서 질문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살 수는 없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그렇다고 매도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절대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건 분명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있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어제 아침 가격 있잖아요. 6,000원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6,000원까지면 또 10%가 넘게 차이가 나요. 가지고 뭐 나는 10%의 정도를 조금 더 감내하고 기다려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 또 비중이 많으시면 지금 좀 줄이시면 되시고요. 또는 이제 더 안 먹어도 되니 10% 괜히 빠졌다가 더 빠지면은 못 올라오니까 그냥 여기서는 팔아버리겠다라고 하시면은 팔아버리셔도 되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비중이 많으시면은 뭐 절반 이상 매도를 권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네. 수익이시면은 챙기고 나오는 방이 제일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르는 이유가 매각 이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차후에 진행이 봐야 되고, 지금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이 거대한 회사를 사갈 만한 회사도 마땅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진 마시고 변동성만 보고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의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상담해 볼 텐데요. 0086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데 12만 1,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고점을 들어가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뭐 부동산 쪽 자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1,400, 1,500, 1,600, 1,700 이럴 때 한참 저가일 때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눈 감고 삼성전자를 샀던가 뭘 샀던가 사서 수익을 냈는데, 정작 오랫동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급락다 버티다가 한 1,700, 1,600 그때 내던지고 도망가셨거든요. 그러다가 더 빠질 것 같다, 1,200 간다, 뭐 1,000 깨진다 뭐 이럴 때 도망가셨다가 2,000이 되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드렸던 말씀이 4월, 5월에 이제 수익 못 내셨으면 이제 차라리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주도주 섹터를 찾고 주도주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에 윗골에 물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거의 이런 시기에 매매가 많거든요. 많고, 아까 이제 전에 바로 전 이제 상담했던 뭐 제일파마 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단은 못 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 워낙에 뭐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 힘이 좋았고, 또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도 확실하고 꿈도 희망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높을 때 들어오신 건 분명히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라는 게 실체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매출도 올라오고 실적도 올라오겠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거품이 깎기도 하고 저평가가 되기도 하면서 이 이격을 벌리다가 어느 순간 네. 이제 주가의 이 회사의 실제 가치와 수렴을 해 가겠죠. 근데 지금 벌어져 있는 가격대예요. 그리고 어쨌든가 위험하기보다는 벌어져 있는 가격대에 들어가시면 맞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들어가실 때 각오는 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손절을 내가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주식마다 개성이 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을 했을 때 한번 횡보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한번 21선이 깨지면 급락을 하는 경우도, 물론 이때는 시장도 안 좋았기도 했죠. 그래서 21선 지지가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양봉이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자리가 나와요. 네. 근데 이 라인이 깨지면
어려워지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 평균 정도는 해놓으셨을 테니까 20일 중단선을 딱 켜놓으시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보이는 가장 중심선이 보일 거예요. 그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보셔도 된다. 하지만 그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 대충 굳이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빠졌던 종가 한 11만 원 정도 선까지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라인이 안 깨지면 추가적 상승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난번에 빠질 때처럼 장이 안 좋은 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현 구간을 일단 보유하셔도 된다. 현 구간까지는 12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현 구간까지 보유하시고 이 중심선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한번 끌어가 보자. 뭐 2차 파동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손절가 11만 원만 설정해 놓으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뭐 시장이 워낙 강합니다.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카가 10시 52분에 발동이 돼서 일시 효력 정지가 5분 정도 진행이 됐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아까 11시 2분이었습니다. 11시 2분 56초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서 일시 효력 정지 역시 5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코스피가 4.1%, 코스닥은 거의 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잠시 좀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2차 힌트 좀 아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하나 더 남았나요? 상담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김상현 전문가랑 이야기해야 되겠죠? 참. 자, 다음 문자는 3049번님입니다. 3049번님. 하나금융지주를 35,5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상담을 원해요. 금융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을까요?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평가는 맞습니다. 저평가는 맞고요. 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에 있는 지금 회사 그 회사에 있는 거 모든 거 건물 다 때려박으면 지금 네. 시가총액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저평가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더한데 이 저평가라고 해서 잘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에서 그 거래 대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뭐 테마도 있어야 되고 이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쏠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고평가된 종목들이 더 고평가를 받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소외되는 우리나라 시장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뭐 10% 정도 추가 매수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뭐 저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온다라고는 할 수 없듯이 네. 이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저평가가 된 지는 지금 한 4년 넘었어요. 3년 됐어요. 3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속도는 지금 이제 3049님께서 원하신 속도는 아닐 것이다. 그것까지 괜찮으시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하나금융지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증권도 포함되어 있고 은행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증권주의 호재가 때는 뭐 은행주의 악재일 수 있고 은행주의 호재일 때는 증권주의 악재일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금융주들이 호재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니까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지주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오늘은 6번 인땡땡땡이라는 네 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자, 아까 저희가 쾌골조로 힌트를 드렸고 또 모르시는 분들 아직 정답이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히트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아침에 그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김상현 전문가 종목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거 네. 보고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이제 방송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킨 순간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거를 힌트를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 아주 큰 힌트, 자음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이응, 티귿, 리을, 지읒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제 두 문자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은 그렇게 여기 이제 이응, 티귿, 리을, 지읒을 잘 꿰매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이거를 굳이 이제 그 한글로 돼 있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녹색창 힌트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제 네. 녹색창에서 뭐
검색하면 뭐가 걸리는데 전혀 눈곱만큼도 걸릴 게 없거든요. 눈곱만큼도 걸릴 게 없어서 네. 굳이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앞에 있는 세 글자랑 이제 뒤에 있는 한 글자로 나눠서 보면은 앞에 있는 세 글자는 항상 그 우리가 발음할 때 요즘 이제 우리가 음반을 잘 안 사죠. 음반 시장이 많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음반을 잘 안 사는데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테이프나 CD를 많이 이제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항상 1번 트랙에는 그 인트로라고 1번 트랙에는 꼭 그쵸. 있는 경음악이죠. 경음악이라고 경음악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경음악이라뇨. 그 노래가 없는 네, 가사가 없는 그런 이제 경음악이 이제 통상 인트로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세 글자가 이제 앞에 네. 있는 세 글자랑 조금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네요, 지금. 뒤에 있는 이제 한 리을지. 글자를 이제 들으려고 했더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서양의 발음을 이게 요즘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옛날에 안 그랬는데 호수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워딩이 되게 이제 클래식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왜 웨스턴 제 탓을 이런 하십니까? 단어가 안 나오고 서양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서양의 이제 그 옛날 네. 전래 동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나오는 아저씨들 이름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이제 샘 아저씨가 있고요. 한 명이 이 아저씨들이 항상 나오는 이름 중에 많이 이제 서양에서 쓰는 이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옛날에 그 서양의 동화들을 보면은 이런 아저씨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샘의 친구,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철수와 영희 이런 느낌의 한 글자짜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린 건지 방해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티귿, 리을, 지읒을 잘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HT에서 찾으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한때 이게 방송도 많이 탔던 종목이에요. 네. 방송 많이 탔던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었던 분들 왜냐하면 이제 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오면서 제약바이오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또 이제 저희 세대들은 딱 보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현 전문가처럼 원피스의 조로를 생각하실 때가 하겠지만은 느낌적 느낌이 그런 네. 드라마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다면은 충분히 기억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응, 티귿, 리을, 지읒으로 이어진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6번 인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내주신 분들이 아직은 잘 감을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아직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감을 못 잡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찬스가 아닐까요? 정답을 보내주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아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이게 참 어려운 게 HTS를 검색해도 인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정답을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어제 이제 급등도 했고 급락도 했고 오늘 이제 뭐 급등도 하고 어제 급락도 했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할 때 어려운 이야기들 또 뭐 고민들 또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린 5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인심이 박하지 않거든요. 저희 연락도 한번 드리고 특히 이제 어제 급등 급락이 심하니까 고민 네. 많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장 끝나고도 시간 될 때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직접 해드릴 때도 있고 하니까 제가 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관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연 있으면 제가 또 직접 연락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도저히 정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죠. 뭐 그냥 오답 보내주시고 인디에프 이런 거 보내주시고 사연이 구구절절하면 또 연락 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이라든지 재밌는 유머가 조금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담 또 바로 이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랑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66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59,500원에 1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금 우려되었던 가격이 사실 이전 가격이었는데 사실 이게 그래서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게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와요. 사실 이 종목이 계속 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하면은 65,000원 이상 올라오기 힘들고 오히려 5만 원대까지로 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차라리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렇게 한번 물량 한번 확 털어주고 나서 오늘 강하게 밀어올리려고 하니까 훨씬 더 쉽게 갭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해줬거든요. 이게 바로 조정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대신에 지금 바로 또 저항이 또 걸려요. 7만 원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뭐 분할 매도를 뭐 해봤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한 3%나 한 2.5% 정도,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해 주셨다가 그 이후는 7만 5천 원, 8만 원, 뭐 전기차 뭐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슈가 좀 나오고 테슬라 쪽에서 네. 실적도 잘 나오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장기 투자로 뭐 매수가가 완전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길게 가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해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가 또 바로 상담하겠습니다. 72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녹십자를 14만 7천 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이분도 역시 주식하신 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열공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가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그 네.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이어들이 바뀐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 급락 때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뭐 좀 수익을 확보해 놓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테고 이제 오히려 그때 나가셨던 분들은 뭐 손실 크게 보시고 지금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 그나마 아까 뭐 다른 종목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녹십자 같은 경우는 하방에 좀 잡혀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또 비중도 10% 들어갔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생각이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아시는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데 급등을 하거나 최근에 제가 몇 분 이제 직접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요즘 주식 하신 지 3, 4개월 되신 분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한 2, 3개월 되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은데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냥 네이버에 올라오는 거 또 실시간 뭐 거래량이 많은 거 이제 순위가 좀 나오니까 그걸 그냥 검색해가지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초보들이 알 수 없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순위 안에 있는 걸 이제 매매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일 때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공부가 주식을 잘 하시려면 결국은 수업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 주식시장에 수업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급등이 좀 반등장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적당히 사서도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전한 종목들, 아시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더 들고 가시는 구간이에요. 좀 사신 가격이 비싼 가격도 아니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지루한 가격에 사시긴 했지만은 어쨌든 한 14만 원대에서 하방에 잡혀있는 종목이고 현재 조정을 한번 급등 후에 조정을 주고 자리를 한번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현 구간에서 만약에 쌍바닥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제처럼 뭐 빠그러지거나 하지 않으면 충분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원래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매도가 훨씬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다가 슈팅 나와가지고 정고점 인근에서 한 17만 원 인근이 되시면은 일단 1차 목표가 17만 원 잡으세요.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꼭지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되면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특히 요즘 같은 장은 이제 너무 오래 끌고 가기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 14만 원, 1차 목표가 1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에 대한 해법, 목표가와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쉽지가 않았는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예, 이런 종목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이제 좀 퀴즈를 내기 좀 쉬운 종목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종목은 인터로조였고요. 인터로조요. 예, 일단은 가격 전략 드리지만 매수가 23,500원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2,500원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들이 대부분 짧게 손절 가격도 짧고 목표 가격도 짧은 가격 전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장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겪어보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이 드셨을 거예요.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 좀씩 짧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서 놓으시면 지금 하방이 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고수혜택 정답은 6번 인터로조였습니다. 인터로조.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2차 힌트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좀 눈치를 채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정답 문자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정답을 안 보내셨군요, 이분은. 정답은 안 보내셨고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4678번님. 오늘의 추천 술안주요. 바로 이렇게 훅 들어오셨습니다. 어제 주가처럼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허거 홍탕 백탕. 예, 빨간 차돌박이를 담궈서 연태 고량주를 한 잔 드시는 게 어떻냐라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제가 이제 중국술을 잘 못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홍탕하고 백탕 좋아하는데 중국술은 제가 약간 본드 냄새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잘 못 먹어가지고. 본드 냄새? 예, 중국술을 제외한 안주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인터로조인데 좀 오타들이 있어요. 인터로즈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고요. 그리고 7393번님은 인터로저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제 급락할 때 멘탈 관리한다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급반등이 나오니까 이러면서도 또 살짝 불안하시다고 하십니다. 늘 좋은 정보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50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인터로저 정답 맞추셨고요. 어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정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86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인터로저 정답 맞추셨고요. 두 분은 40대 초반, 한 분은 30대 초반이신 듯. 틀리셨습니다. 마음에 상처 많이 받고 하는데요. 저희가 40대는 아닙니다. 신멋인데요, 이거. 저희가 40대는 아닙니다. 30대 후반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닙니다. 네. 혼자서 빠져나오셨군요. 저희는 30대 후반, 우리 30대 초반이고, 30대 초반이고 맞추시긴 한 반만 맞추셨습니다. 자, 너무나 더운데 재밌는 방송 항상 챙겨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세 분. 이렇게 DM 말씀은 참 좋으셨는데 앞에는 약간 틀리셨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중에 저희가 5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텐데 이분들께는 오늘 전화를 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늘 안으로 전화가 갈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꼭 챙겨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고수와 또 방송 재밌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정보도 잘 얻었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